이번 시간에 우리 대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신규로 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문제상에서 이렇게 차트를 주어주잖아요. 이 차트를 이용해서 수정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 차트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 새롭게 이제 차트를 만들면 그때 이제 0점 처리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그림 보게 되면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지금처럼 이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은 보니까 차트 제목을 삽입한 후에 A의 1번 셀과 연동을 해라. A의 1번 셀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별 서비스 요금 비교표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이 제목이랑 차트 제목이랑 연동시키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차트에다가 이제 우리가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제목을 추가하겠다. 그때 이제 차트 위에다가 넣겠다라고 해서 차트 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선택이 되면 그때 이제 맨 위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A의 1번 셀, 요 셀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A의 1번 셀에 들어있던 그 제목이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범례 위치는 그림과 같이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범례라는 게 무슨 색이보다 무슨 색이보다 그게 이제 범례인데 우리 거는 지금 범례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데 문제 그림 보니까 그 범례가 위쪽에 있죠. 그래서 그 위치 이제 바뀌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범례라고 있고요. 범례를 우리는 이제 위쪽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해서 위쪽으로 요거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범례가 요 위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할인요금 T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을 이제 추가시키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거는 할인요금 A다, 할인요금 Q다 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할인요금 T라는 것도 우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곳에 오른쪽 끝에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 차트에다 추가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정 계열을 추가시킬 때 요 범위 있죠. 이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우리가 키보드로 컨트롤 C요. 컨트롤 C가 우리 복사하는 거죠. 복사해 놓고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V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되면서 할인요금 T하고 이렇게 이제 초록색 막대기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인요금 T라는 거 그 계열을 우리가 추가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래요? 행렬 전환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렬 전환할 때는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하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지금 범내에 할인요금 A다, 할인요금 Q다, 할인요금 T다 하고 써져 있고 아래쪽을 보니까 지금 우리 가로축에 뉴질랜드, 대만, 독일, 미국하고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때 이제 행렬 전환을 한번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아까 가로축에 있던 게 범내로 이동이 됐고요. 아까 범내에 있던 게 가로축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우리 거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0이라고 써져 있지 않지만 0 대신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0 얘기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1200까지 그렇게 있고요. 그때 이제 200 단위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1200이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이제 0이었고 맨 밑에가 이제 200입니다. 그리고 200 단위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 돼 있죠. 그렇게 이제 세로축의 값을 최소 경계와 주 단위를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세로축을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축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축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축서식 창이 오른쪽에 이렇게 뜨고요.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지금 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200이라고 쓰고 엔터요. 200개라고 썼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이다, 300이다, 400이다 해서 100 단위로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단위를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여기 지금 100 단위로 이제 커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 이제 200 단위로 커지게끔 해주세요라고 요거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얘가 이제 우리 주 단위예요. 주 단위요.
지금 여기에는 기본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거는 주 단위입니다. 해서 지금처럼 최소값 200으로 고쳤고요. 기본 주 단위를 이제 200으로 그렇게 이제 고쳐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계열 겹치기를 30%로 하고 간격 너비를 100%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막대기하고 막대기 그 간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거는 막대기 별로 전부 다 이제 다 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보게 되면 따닥따닥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어요. 그거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임의의 막대기를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형으로 변하면서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여기 써져 있는 값 싹 다 지워주고요. 여기다 이제 3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간격 너비는 100으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써져 있던 거 지우고 10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독일 계열이 있대요. 그 독일 계열에다가 지수 추세선을 추가시키래요. 그럼 우리가 독일이 지금 요 초록색이죠. 초록색 막대기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거기서 이제 추세선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들어가는데 그때 오른쪽 추세선 서식 창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 문제에서 이제 지수 추세선이라고 했죠. 해서 우리가 추세선 옵션에 보게 되면 여기 지수라고 있습니다. 해서 요거 지수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너비를 2포인트로 하고 화살표 꼬리 유형을 열린 화살표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요거 추세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맨 앞에 있는 우리 채우기 및 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선 모양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끔 쭉쭉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비를 2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1.5라고 돼 있죠.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2라고 쓰고 엔터요. 그러면 지금처럼 2포인트하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꼬리 유형을 열린 화살표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화살표 꼬리 유형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열린 화살표로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화살표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니까 화살표라고 떴고요. 그 옆에 거 찍어 보니까 열린 화살표. 그 밑에 거 얘는 이제 우리 지금처럼 제목이 날카로운 화살표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 정확하게 확인하고 열린 화살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추세선의 모양이 열린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하고 그림자는 이제 안쪽 가운데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영역에서 할 거니까 차트 이런 비어있는 곳 있죠? 여기 이제 한번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창이 차트 영역 서식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테두리라고 있죠. 이곳에서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는 이제 안쪽 가운데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자는 여기 효과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게 되면 이곳에 이제 그림자라고 있죠. 그림자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이라는 거 있어요. 요 미리 설정 요거 이제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바깥쪽이다 안쪽이다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안쪽 가운데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안쪽 이곳에서 우리가 가운데에 선택해라 그랬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안쪽 가운데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설정 다 끝났습니다. 설정이 다 끝나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으면 지금처럼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랑 내가 지금 방금 작업한 거랑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나 없나 꼭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이런 제목 그리고 범례 세로축이 됐든 가로축이 됐든 이런 막대기가 됐든 추세선이 됐든 혹시나 뭔가 다른 부분이 있나 없나 꼭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출 1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열어서 직접 문제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